한용인데 너만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랑 데이트 가자.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동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고 내 맘대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다이나믹한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차 현대 아반떼 N이죠. 그런데 이 현대 아반떼 N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폼이 조금 덜 나. 계속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차는 말이야 출력이 높고, 이 차는 다이나믹하고, 야 ELSD 모르냐? 이런 것들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을 바로 씻어줄 만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BMW M2죠. 이거면 그냥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빠 차 뭐야? BMW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차 아쉬운 점이 있죠. 이 차의 컬러, 야 이게 이렇게 똑같아도 되나? 오빠 차 혹시 아반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컬러가 나왔죠?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알버트 비어만을 만났습니다. 알버트 비어만한테 야 컬러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알버트 비어만이 좋은 것을 만들다 보면 결국에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자, BMW M2 어떤 차인지 시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북을 치고 있나? 굉장히 막히는 길이었고 굉장히 지루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속 페달을 꾹꾹 밟아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네요. 도로가 괜히 즐거워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떤 엔진들은 그렇습니다. 엔진의 RPM을 올리면 그래서 나 죽어, 시프트업 해줘, 이런 느낌. 그런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벌써 시프트업을 한다고? 더 달려줘야지,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아반떼 N을 자꾸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아반떼 N은 학교에 이렇게 운동기구 같은 거 갖고 우악 이러고 있는 애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제 몸은 확실히 괜찮은데 학교 올 때 할 일이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을 숨기고 있어. 근데 이 옷 너머로 그 근육이 숨겨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이게 티가 나네. 난 좀 숨기려 그랬는데 내 힘이 자꾸 드러나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뒷바퀴를 아주 묘하게 이렇게 조금씩 흔들어줘요. 지금 이게 운전자한테 약간의 짜릿함을 주거든요. 그 약간의 짜릿함이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 공도니까 드리프트는 아예 시도도 못하지만, 작정하고 드리프트를 하겠다고 하면 너무 즐겁게 드리프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공도에서 시승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공도에서만 이 차를 탄다면 이 차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M2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차를 사면 서킷에 가서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 보고 못생겼다고 했었나? 이렇게 멋있는 차였어. 책을 표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의 겉모습만 가지고서 이 차가 어떨 것이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M2 중에 가장 짜릿한 M2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흔히 후륜구동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들 해요. 후륜구동은 뒤가 미끄러져, 그래서 오버스티어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같은 속도로 코너를 돌 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미끄럽냐? 전륜이 더 미끄럽죠. 왜냐면 전륜은 무게중심이 앞에 있으니까. 이 차는 50대 50 무게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속도를 높이게 되면 결국엔 미끄러지죠. 구동은 그게 뒤가 먼저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코너 중간에 갑자기 떼거나 갑자기 밟거나 하면 그럼 뒷바퀴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 생기니까, 그러니까 오버스티어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똑같은 속도로 정말 똑같이 주행을 한다면 그럼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게 후륜구동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후륜구동인 거예요. 후륜구동이 더 안정적이지 않고 후륜구동이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 제네시스 전륜구동으로 만들었어야죠. 후륜구동이 당연히 달리는 느낌도 좋고 당연히 더 안정적이고 더 승차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게 후륜구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성능 자동차에는 반드시 후륜구동을 넣는 거죠. 지금 이 차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날로 먹는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즐거워, 기본적으로 드리프트가 돼.
기본적으로 이런 코너에서 조금씩 뒤를 미끄러뜨리기만 해도 오싹오싹 하면서 약간 이 짜릿짜릿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BMW M2가 가진 아주 짜증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도전자 입장에선 너무 짜증나. 이 BMW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금수저야.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서스펜션 기술 당연히 BMW가 갖고 있고요, 최고의 핸들링 기술 당연히 BMW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진 M3에서 그냥 갖고 와. 야, 그거 출력 줄여갖고 넣으면 되지 않아? 야, 그거 변속기, 그거 8단 자동 변속기 우리 최고의 변속기 갖고 있잖아. 그거 그냥 넣어. 카본, 우리가 카본 세계 최고야. 그냥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그냥 조합을 딱 해버리면 BMW M2가 짠 하고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는 지금 BMW에 있던 엔지니어 알버트 비어만을 데려왔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이 현대의 N도 만들고 현대의 자동차들의 튜닝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와, 현대 핸들링 진짜 좋네. 와, 현대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BMW엔 바글바글 하다니까? BMW 엔지니어링 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비어만이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이놈들은 도대체 외계인인가? 이 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아주 묘합니다. 이 BMW M3에 들어가는 엔진이 이제는 510마력 터보 엔진이잖아요. 똑같은 엔진을 디튠해서 이 차에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460마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마력 차이 나는데 이 차의 크기가 조금 더 작으니까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었다는 거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4.1초. 조금 아쉽나요? 아니죠. 아쉽지가 않습니다. 속도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비록 가속력이 4.1초면 옛날처럼 그렇게 엄청난 슈퍼 스포츠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즐거운 자동차라는 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달리는 느낌이 이 짜릿하게 느껴지는 거, 그거면 된 거죠. 핸들링은 약간 깡패입니다. 핸들을 돌렸을 때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내가 핸들을 돌리는 것보다 조금 더 먼저 꺾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예측해서 꺾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잘 말려드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딱 꽂아줄 수 있는 그런 각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서킷에서 타게 되면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죠. 한 번에 딱 돌렸을 때 거기로 바로 들어가야 되지. 거기 안 되고 이거보다 더 돌려야 되나, 덜 돌려야 되나, 이걸 계속 움직이면 그럼 이미 서킷에서 나는 지는 거죠. 한 번에 딱 꺾어서 그 상태 그대로 코너를 CP를 딱 찍고 이렇게 한 번에 딱 돌아 나오는 게 서킷의 가장 중요한 매력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를 타면 떠오르는 차가 있습니다. BMW 이전 M3. 지금 M3는 차체가 점점점 길어져서 이제는 옛날 5 시리즈만큼 커졌어요. 이렇게 휠베이스가 긴 차가 다이나믹한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휠베이스가 짧아서 정말 기민하게 핸들을 돌렸을 때 차가 휙휙휙휙 돌아오는 이런 느낌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차예요. 나중에 이 차로 슬라롬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재밌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시죠. 야,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는 사진만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M들은 나쁘지 않네 정도면 안 되죠. 멋있어야죠. 아마 이렇게 밝은 색 아닌 좀 어두운 색이었다면 훨씬 더 멋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릴 부분이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좀 더 어두운 색이라면 이게 그렇게까지 플라스틱으로 튀어나온 느낌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건 뭘 추구한 거냐? BMW가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 튜닝하는 애들하고 상대를 해? 우린 메이커고 너네 튜닝하는 애들은 그냥 짜친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구분을 했다면, 그래서 소비자들이 굳이 자동차를 사서 그걸 나중에 애프터마켓에서 튜닝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튜닝한 차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튜닝 업체들을 통해서 이 애프터마켓 튜닝을 하고 나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아기자기하고 뭔가 다루기 좋은 자동차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뒷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빵빵하게 튀어나온 거 보세요. 에어로 바디 키트를 붙였을 때 이런 느낌으로 퍽퍽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뒤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실제로 하는 역할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뒤쪽에 이렇게 튀어나옴으로 해서 그 자체가
뭔가 튜닝이 된 것 같은 자동차,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이건 약간 BMW적이라기보다는 JDM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본 스포츠카들이 이런 식의 느낌들을 많이 가져갔던 것 같은데, 약간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일본 자동차들, 그런 테일램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안에 들어가는 디테일은 대단합니다. 이 램프 자체의 부품이 물결 치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며, 이 램프가 바로 이 표면에서 빛나도록 만든 부분이며, 이런 것들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테일파이프 직경 보세요. 주먹이 쑥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테일파이프를 갖고 있네요.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갖고 있고요. 이 안에는 이 테일파이프를 닫고 열 수 있는 이런 배기 플랩을 갖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플랩을 닫아서 소리를 줄이고, 안쪽은 열어서 평소에는 작은 소리가 나게 하다가 필요할 때 소리를 확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천장은 지금 카본입니다. 카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거대한 패널을 카본으로 만든 거죠. 이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든 패널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카본으로 했을 때 그만큼 경량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을 더 낮출 수 있었고, 그러면서 차가 고성능으로 주행하는 건 물론이고 승차감까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돈을 집중해서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 그 부분만 쓰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이 카본 천장인 거죠. BMW에서 엔진룸 어떻게 엽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막 찾고 있습니다. 막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여는 게 아니고 저기서 두 번 당기고 그냥 올리면 돼요. 이거 만약에 옆에서 뭘 해야 되면 이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름철에 뜨거워요. 이렇게 한 번에 딱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되게 좋아 보이고요. 자, 폼나지 않습니까? BMW M-Power 이만한 엔진이 빡 자리 잡고 있네요. 스트럿타워바는 이렇게 가로로 하나만 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추가로 여기다 하나 더 달았어요. V자형 스트럿타워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앞쪽에도 마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설계해서 빼고 싶으면 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제대로 이 차체의 뒤틀어짐을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게 철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비워놨어요. 중공 타입의 금속 빔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게도 충분히 절감하면서 어느 정도 뒤틀림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서스펜션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럿이 고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스펜션과 코일과 이런 것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지금 보시면 알루미늄 주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철판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가변 댐퍼를 위한 케이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케이블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처리되어 있네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DB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를 비롯한 많은 메이커들이 이 서스펜션에 대해서 BMW를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BMW가 그런 문제를 겪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BMW는 또 한 발짝 더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수납 공간 그렇게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꽤 그런 대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가운데 이렇게 하나 좀 열 수 있게 해주세요. 4대 2대 4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긴 물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앉았다가 쓰레기 같은 거 뒤로 이렇게 버릴 수도 있다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PS4S입니다. 트레드웨어가 300, 금방 다른다는 얘기죠. 트랙션이 AA입니다. AA면 그만큼 빗길 제동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고요. 서머 타이어니까 겨울철엔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인치 28530ZR20이라고 써있네요. 20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285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 차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겉모양이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그쵸, 바로 이거죠. 이런 사운드가 나야죠. 이 소리를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그 소리는 감동에 반도 안 되는 소리일 겁니다. 실제로 이 차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사실 M3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M3는 일단 출력이 높아요. 그러면서 무게도 M2보다 M3가 더 가벼워요. 좀 이해가 안 되죠. 크기는 더 작은데 어떻게 더 무거울 수가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M3가 더 좋은 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를 바라볼 때 저는 좀 작은 자동차가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1시리즈 M 쿠페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잘 달릴 수 있는 차는 아닌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차가 작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M5보다 M3가 무조건 좋게 느껴지고 M3보다 M2가 더 좋은 차로 느껴져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서킷에서 랩타임을 잰다고 하면 사실 M2는 M3한테 이길 수 없죠. 그래도 즐거움만 따졌을 때는 M2가 더 즐거운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체스를 두는데 이젠 AI가 체스를 둡니다. 알파고가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세돌이 이긴 이후로 알파고를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알파고를 이길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AI 발전이 그 정도로 놀랍다는 거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나서는 이제는 전기차를 드래그해서 이길 수 있는 가솔린 차는 없습니다. 서킷도 지금은 전기차가 비록 좀 무겁지만 이제 서킷도 당연히 전기차가 이기게 될 겁니다. 서킷에서 전기차는 가솔린차를 이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양산차에서 배터리를 잔뜩 실은 전기차만 있잖아요. 거의 배터리의 무게가 700kg가 넘습니다. 그것만 절반으로 줄여도 랩타임이 엄청나게 향상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가솔린차하고 붙어서 진짜 이겨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냥 양산차 그대로 갖고 갔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파고한테 이길 수 없는 시대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더욱더 즐겁게 바둑을 즐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도 전기차한테 비록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가솔린으로 더욱더 즐겁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이 전기차가 또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BMW M을 타고서 이렇게 막히는 길을 가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난 막히는 길 운전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어요. 정속 주행장치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앞차와의 거리를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는 없어요. 현대 아반떼에도 있는 건데, 그런데 아반떼에는 반대로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는 아무래도 차가 좀 속도가 있어야 차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차가 나 대신에 운전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죠. 차가 정말 막힐 때. 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댑티브 크루즈를 선택할 것 같아요. BMW도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핸들을 돌리는 이 즐거움을 왜 차한테 맡겨? 핸들을 굳이 돌려야 될 상황이 되면 네가 해야지. 이 차는 M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이런 길을 갈 때는 음악을 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운드 딱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잠시 넋을 잃었네. 일단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막 베이스가 막 굉장히 풍부하거나 이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근데 딱 이 귀에 와서 꽂히는 느낌, 굉장히 명료하면서 강한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 있어요. 지금 하만카돈인데 하만카돈이 트위터가 지금 위치가 좋아서 그런가? 이게 일반적인 시트면 조금 이렇게 눈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지금 이 시트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시트에 앉았을 때 이 트위터의 위치가 내 귀에 와서 딱 꽂히는 거죠. 시트랑 이 트위터의 위치 굉장히 잘 맞춰진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래도 확실히 M3에 비해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못생겼다? 너무 똥쟁이 같이 생겨가지고. 이 차에서 가장 큰 단점은 그릴 디자인이다. 납득이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위장막 사진으로 봤어요. 내 눈, 이건 나의 M2가 아니야 그랬는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디자인을 보고서 저거 오늘부터 내 드림카야, 이렇게 바로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뭔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일단 저와는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보다 정말 부자들이 타는 자동차가 M2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M2를 보면서 뒷좌석을 꼭 리뷰하겠다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뒤쪽에 앉으면 머리가 살짝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오케이.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이렇게 앉으면 된다. 불편해 보여요? 아닌데 난 편한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쨌든 저라면 성인을 뒤에 태우는 경우를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 오토 버튼이 여기 자리 잡고 있어서요, 뒷좌석에서 시원하게 에어컨을 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별도의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어요. 3.5인치 정도 되는 스피커, 그리고 뒤쪽에도 또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면 스피커에 이 앰프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충분히 빵빵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괜찮은 좌석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4대 2대 4로 폴딩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팔걸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수납 공간은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별도로 없는 게 2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운드 정말 너무하네. 근데 인테리어 일단 들어와 보면 사실 좀 촌스러워요. 그런 촌스러운 컬러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에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이 있어요. 아반떼 N 컬러를 BMW가 베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죠. 빨간색, 남색, 하늘색 이게 BMW M의 컬러인데 그 M의 컬러를 현대가 살짝 따라한 거죠. 굉장히 비슷한 하늘색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인테리어를 봤을 때 부분이 지나치게 촌스러운 컬러가 있는가 하면 그 촌스러운 컬러를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감싸주면 그게 촌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과감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 명품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명품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야 이건 좀 선 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거기에 뭔가 하나를 더해주면 촌스러운 게 아니라 힙한 게 되는데요. 샤넬 딱 쓰겨주면 멋있는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실내도 굉장히 화려한데 여기 이 BMW 엠블럼이 마지막으로 딱 얹혀지게 되면 아 멋있는 거네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그 브랜드 4대주의냐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BMW M이 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지난 50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지금 현대는 지금 N이 한 10주년도 안 됐잖아요. 50년 동안 열심히 한 보람 그게 있어야죠.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 그 노력을 하찮은 걸로 보아서는 안 되죠. 그것이 이 BMW가 멋진 것으로 보여지는 굉장히 힙한 컬러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컬러도 지금 양쪽으로 파란색 빨간색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M의 디지털 계기판이 이렇게 생겨도 되나 싶어요. M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약간 올드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M이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요즘 BMW의 디자인 방향성을 그대로 읽어서 가는 것 같아요. 폰트 같은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MW M만의 폰트가 적용되어 있죠. 뭐 굉장히 볼드고 굉장히 독특한 2차만의 이미지를 자아내는데 꽤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정도 디테일은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M만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M 드리프트 분석기 드리프트를 어느 정도 능력으로 하느냐를 보여줘요. M 트랙션 레벨 0으로 해서 13초간 드리프트를 쭉 이어간 사람이 있네요. 이게 꺾으면서 200m를 13초간 밀고 갔다는 얘기인데 잘하셨네요. 너의 드리프트는 몇 점이야? 별 2개야? 별 3개야?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누구나 아마 이거 사용하면 굉장히 즐겁게 드리프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에 빼놨어요. 브레이크를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아주 재밌네요. 전자식 배력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스포츠 컴포트로 브레이크 배력 장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M 트랙션 컨트롤이라는 건 이 차가 미끄러졌을 때 얼만큼 그걸 풀어줄 것이냐 라는 걸 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끄거나 아니면 완전히 하거나 그 중간 지점을 다양하게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죠. M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지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M1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에서 조금 더 달릴 때 사용하는 정도로 세팅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M2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주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DSC도 MDM이라고 해서 스핀만 안 하면서 힘은 계속 뿜어내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다른 부분은 BMW의 다른 차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기어 시프터 같은 경우는 다른 BMW 3 시리즈나 기어 시프터가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젠 이런 식인데 M2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할 때는 이런 식으로 후진할 때는 이렇게, 전진할 때는 이렇게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사용할 수 있죠. 운전하면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게끔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갈 때도 이렇게 이런 기능들도 좋죠. 기어 시프트를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이냐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한다는 거는 레벨이 가장 높을 때 가장 변속이 빨리 됩니다. 변속 때는 변속 충격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변속기는 지나치게 빠르게 변속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변속되게 하는데 근데 이 차는 레이싱용 자동차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변속될 필요 없다는 거죠. 변속될 때
팍팍 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또 M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M 모드를 켜게 되면 트랙 모드, 스포츠 모드, 로드 모드 이렇게 세 가지의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또 M 모드를 또 눌러서 계기판 디자인도 바뀌죠. 속도보다 지금 변속된 단수가 몇이고 RPM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요. 헤드업도 마찬가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눌러서 트랙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 화면이 없어지고 이 아이드라이브의 다이얼을 돌렸을 때 이게 작동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트랙 모드가 왜 있어야 되냐면 앞차를 막 바짝 따라잡으면 갑자기 차가 긴급 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삐삐삐삐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뭘 꺼야 되는데 어디 들어가서 끄고 이게 아니라 이 트랙 모드를 누르게 되면 바로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아주 편리하죠. 자,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있는데요. 탁 던져 놓으면 알아서 잘 됩니다. 걱정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험하게 한다, 연속해서 점프를 해도 이게 튀어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줘야죠. 정말 여러 가지로 감동적인 자동차였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차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8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잖아요. 감히 언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을까? 이런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림카로서 꿈꿔볼 만한 자동차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